예,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치솟으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걱정이죠.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 끝도 안 보이고 궁금한 건 계속 새로 생기고 그러네요. 특히 경구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들어왔다던데 왜 90만 원씩이나 하는 거야? 또 부스터샷은 이게 맞아야 좋은 걸로 알았는데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오네. 어떻게 된 거야? 뭐 궁금한 것들 여러분 많으시죠? 오늘 작은 궁금증부터 큰 궁금증까지 이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두서없이 드릴게요. 네네. 그냥 궁금한 걸 시간 닿는 데까지 다 질문 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작은 궁금증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주세요. 우선 첫 질문. 지금 이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네. 여름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세게 하면 저는 잡힐 줄 알았는데 확산세가 왜 안 꺾이는 겁니까? 네, 예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면은 확산세가 잡혔어야 됐죠. 근데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거든요. 음. 매우 전파력이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정말 거대한 유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2,000명대 정도로 막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잘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름 동안 강화된 거리두기 그거 안 했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었단 말씀이네요. 더 높을 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매우 잘 준수해 주시고 있고 네. 국민들의 반응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면들이 다른 나라와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2,000명이 쉽게 꺾이지 않는 건 변이, 델타 변이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전파력이.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기존에 효과가 있었던 조치들이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퇴색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겠죠. 결국 이 변이가 계속 생긴다는 거, 요게 문제인데 변이에 대응하려면 부스터샷이란 걸 맞아야 된다. 원래 접종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1차, 2차 말고도 더 맞아야 된다 해서 다른 나라에선 이미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되면 부스터샷 맞을 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몇 저명한 과학자들이 백신 부스터샷은 필요 없다? 혹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네, 필요 없다거나 위험하다라는 것은 조금 그 의견을 과장한 것이고요. 그래요? 이제 정확한 워딩을 표현을 드리면은 부스터 백신 접종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에도 불구하고 부스터 백신도 추가적인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항상 백신 접종을 권고해 드리는 이유가 가질 수 있는 위험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부스터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는 게 이익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해서 부스터 백신 접종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작용이 뭐 일부 있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맞는 건 그만큼 이득이 크기 때문인데 부스터샷에서도 그게 확실히 증명될 때까지는 이거를 꼭 원하진 않는다. 뭐 그 정도 해석하면 돼요? 네,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피해가 어떤 것이 있냐면 네. mRNA 백신으로 주로 부스터 백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mRNA 백신에서 생기는 심근염이라는 문제가 1회 접종보다 2회 접종에서 발생 빈도가 더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접종했을 때는 빈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부스터 백신 접종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불투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신중하게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백신을 백신 접종을 아직 못한 국가나 네. 못하신 분들에게 배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이죠. 그런 의견이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풀린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에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때와는 다른 종류의 이상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 맞은 후에 부정출혈이 있더라. 생리 주기가 바뀌었더라. 뭐 이런 사례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건 아제 때는 전혀 나오지 않던 사례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저희 전문가로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예. 근데 국민들께서 이제 신고해 주시는 사례가 매우 빠르게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확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답변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확정이 있으려면 평상시에 생기는 발생률보다 접종하고 나서 그게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늘어났다는 근거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진 않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고 사례가 여러 건 접수가 되지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이 백신을 매우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이 이상 반응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확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영국에서는 신고가 3만 명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생리불순. 그런데도 거기서도 인정을 안 한 상태예요. 이제 신고 건수라기보다는 네. 이게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인지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의 이상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 안 맞았을 네, 때도.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이것이 발생률이 높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을 우리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백신이 생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일으키진 않지만 정서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아니 워낙 코로나 백신이 좀 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해하는 면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급하게 만들어져서 불안한 측면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코로나19 백신이 단일 백신 중에는 가장 많이 투여가 된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 단기 이상 반응이 네, 적어도 네. 단기에 대해서는 장기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단기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억 회 이상의 결과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 변이는 등장할 게 뻔하고 그러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게 혹시 걸리더라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먹는 치료제. 마치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라는 먹는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됐듯이 코로나에도 그런 먹는 약이 등장하면은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먹는 약이 나왔는데 1인당 90만 원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네, 아직까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임상 3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곧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출시 것인데요. 예정 정도입니까? 네, 출시 예정 정도인데 어느 나라에서 지금 만든? 지금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들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머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화이자에서도 출시가 예정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하나의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될 확률도 줄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걸려서 치료하는 것과 걸리지도 않게 해주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치료제의 역할이 당연히 출시가 된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네. 그 도움의 크기가 백신 접종만큼 우리가 앞으로의 대응 판도를 바꿀 만큼의 크기는 안 될 거라는 게임 거죠. 체인저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그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경구 치료제냐 백신이냐 중요도 뭐 순위를 매기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하냐고 하면 백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백신은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고요. 네. 효과의 크기도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래의 이야기라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런 거죠.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중이고 뭐 곧 나올 것처럼 뭐 주식 시장도 들썩들썩하고 그러던데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3상 결과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3상에서 효과가 증명됐다고 하더라도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이 80에서 90%, 사망 예방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효과까지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너무 마음에 부풀어가지고 그것만 나오면 끝 이거 전혀 아니라는 말씀. 백신 다 맞으셔야 되고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방역해야 된다. 그 말씀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제요.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이제 뭐 접종률도 상당히 올라갔고 위드 코로나로 한 11월이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마스크 싹 벗고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꿈입니다.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 전체 피해의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 완화를 조금 더 빠르게 하게 되면 네. 그 대가를 1년 사이에 치러야 될 수도 있고요.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하면 그 피해를 10년, 20년에 나눠서 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점진적인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해서 확진자가 지금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긴 어렵습니다. 이제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면 확진자와 중환자 숫자는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명백하게 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의 방역에 있어서 네.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심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다시 방역상의 피해로 돌리는 과정이 저는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생명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료체계의 과부하도 있을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니 위드 코로나 이러면은 사실은 2019년처럼 싹 마스크 벗고 우리 자유롭게 뭐 활동하고 이걸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고 마스크도 껴야 되는 거고 다만 일상을 조금 회복한다는 의미고 대신 치러야 할 대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치러야 될 대가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나눠서 낼 수 있는지를 점진적인 방역 완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요. 우리 청취자들께 꼭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저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딱히 부탁드릴 건 없고요. 이때까지 너무 잘해주셨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저희들도 죄송한 면이 많아서 이때까지 해주셨던 방역 정책들,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 하셨던 것처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뭐 했던 것처럼 계속 하긴 할 텐데 참 힘든 일이긴 해요. 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죠. 특히 뭐 우리야 마스크만 쓰면 된다 이러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 상황이 되니까 저는 마스크 잘 끼세요. 뭐 거리 두기 잘하세요. 식당은 2명만 가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말씀을 네. 저도 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하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 가지 궁금증 이분께 여쭙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